조금만 일찍 움직였다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 처음 그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계세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뭐저 경찰 사람도 오고 막 이래가 그러고 나서 집에를 안 들어왔어. 집에를. 그때 또 경찰들이 자꾸 오는 거야 집에를. 저 아니야 어쩌면.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는 한 남자. 전화가 왔었지 한 번은 이제 집에는 못 들어오고 이게 사람도 죄냐 뭐 이래가면서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해 우린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강제 이별을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방송국까지 찾아와 다급하게 제보를 접수한 그는 그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우연찮게 그 여자를 알게 돼갖고 그래 서로 뭐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띄워놓고 이제 뭐 감금시켰다라고 막.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기 얼마 전 그가 납치,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거를 주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나한테 이제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여기다. 구치소에 수감된 나 씨가 자신의 구속 사실을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에게 알려달라며 보낸 편지입니다. 왔으면 보여주라고 이랬는데 요새도 그거 두 개 다 준 거거든요. 감금했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잠그고 뭐 이러는 게 없는 거 여기.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자신이 아내를 감금했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던 나 씨. 누군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듯 방 안은 잔뜩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큼직한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눈에 띕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계속 만나고 같이 살게 된다. 안 하면 더 이상 못 만난다. 이들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속되기 전 나 씨를 만났던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억울함이나 이런 거 되게 호소를 되게 많이 했죠. 진짜로 정말 내가 사랑을 했고 문자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런 게 다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에서는 오히려 좀 과도하게 우리를 좀 불조치하고 나한테 좀 이상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래서 체포 직전까지 나 씨는 여러 언론사와 인권기관에 도움을 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모든 게 아내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장모와 경찰의 모함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게 되고 여성 입장에서 예. 여성의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도 않았고 부모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 뜻대로. 저는 왜 과연 인권 어디 있는가. 이대로 자신이 구속된다면 아내와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하게 된다고 호소했던 나 씨. 그런데 나 씨 아내의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보호자 나니까 신고도 했고 오시고 뭐고 다 우리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야 가냐지 말자야 하면서 전화 딱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모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막 해가지고 내가 그걸 주단대 버릇되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고소를 했던지요. 상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혼인에 대해? 아무도 없죠. 본신고하면서 얘가 얘 자기 돈이 나오는 걸 알고 본신고하면서 바로 집 통장에다 돈을 들어게끔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인지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신 거예요? 저희가 수준이 뭐한 6살, 5살밖에 안 됐죠. 나 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을 유인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그녀의 수당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CBS에서 왔는데. 실제 오셨죠? 아유 많이 와요. 전화요. 저도 몇 번 받았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곤란해요. 왜냐면 걔는 보도 나가면요 그거 갖고 그 관련된 사람도 또 고소합니다. 지금 관계된 사람들은 다 걸어버리는 거야. 스치는 사람들은 다 뭐. 사건을 수사한 또 다른 경찰이 꺼낸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여기 무보험자로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거든. 살인사건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출소도 됐는데 전에 살인사건 발생한 내용하고 지금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터뜨릴 거야. 나 씨가 17년 전에도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해온 처가 식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나 씨가 장애인 감금 강간 혐의로 체포되고 두 사람이 분리 조치되면서 상황은 종료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기들이 와서 막 또 다 뒤졌어. 아니 나 놀란 게 형사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때 형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난 이해도 안 가. 나 씨가 체포된 뒤에도 이 집엔 또 한 번 많은 경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 나 씨의 방을 이잡듯 뒤졌다는 이들은 사건이 벌어진 서울과는 한참 떨어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의 형사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나 씨의 방에서 그들은 뭘 찾고 있었던 걸까? 중랑서에 구속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메모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겠다. 더 이상 딜레이 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압수수색했던 거죠. 수사팀을 파견한 이유가 다름 아닌 메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360개의 기호로 작성이 돼 있고요. 알파벳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본어, 특수문자 이런 걸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360개의 기호를 조합해 만든 암호로 나 씨가 어떤 글을 적어왔다는 겁니다. 실제 그의 방에선 암호로 보이는 문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이게 일본어랑 알파벳을 이렇게 섞어 쓰는 이런 버릇이 있네. 집에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검은색 백보드랑 흰색 백보드가 있었는데요.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암호로 적어두었던 나 씨. 경찰이 해독한 다른 암호의 내용들은 더 기이합니다. 그는 왜 이런 내용을 암호로 적었고 경찰은 무엇 때문에 그 암호들을 찾고 있을까요? 그런데 아동 실종죄 공소시효 계산, 특정 지역 연세 초등학교 실종 사건,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았죠. 구속되기 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나 씨가 18년 전 전라남도 강진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과 그 공소시효를 검색한 겁니다. 그 사건과 나 씨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아이들이 실종되고 나서 약 20년간 수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의 파일이 이렇게 다시 열렸습니다. 6월이면 아이들이 사라진다. 오래전 이 지역엔 이런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1년의 간격을 두고 한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 둘이 잇따라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길에 그 사건이 있는 후로는 애기들을 데려다녔어. 밖에를 전혀 못 나가게 했어요. 아,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예. 첫 번째 아이가 사라진 건 2000년 6월 15일. 학교가 끝난 오후 2시 무렵 문구점 앞 평상에 앉아있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1년 6월 거짓말처럼 두 번째 아이가 하굣길에 사라졌습니다. (1학년 4반 30번) 이게 이제 그림 일기 이렇게. 우리 하은이가 딱 7살이었어요. 책가방을 굉장히 커서
가방을 매면 그 녀석 그냥 머리 조금 하고 다리 조금밖에 안 보일 정도로 가방이 훨씬 더 커 보일 정도로 애가 작았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애교와 장난기가 많았던 전형적 막내딸 아이의 모습이었죠. 아이가 돌아올 시간 돼도 안 돌아. 보통 1시간 반 정도면 집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이하고는 헤어졌고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하은이는 오후 1시 학교를 나와 단짝 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헤어지던 하은이의 모습은 마을 주민에게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 골목 안 이발소 앞을 지나간 뒤 하은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행적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무슨 말로 어떻게 우리들의 감정을 다 표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한 달이면 어떻게 사라지겠지? 1년이면 어떻게 찾아지겠지? 그래도 경찰이 있는데 우리 찾아지겠지. 찾아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만큼 세월이 지날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마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고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사라져버린 그 기막힌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가수가 이쁘신데 누가 툴에가 내가 너 있는 배로 가면 안녕하세요 우리 인상 너는 별로 이쁘게 생겼다 이거 그러고 그랬단 말이오. 그한테 그 얘기를 그래 불렀어라. 뒤 낮에 학교 패고 온 게 뒤 낮이지 이제. 이상할 만큼 닮은 두 건의 실종 사건. 이계중대 270명을 지원받아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각 읍면단이 파출소 직원들과 합체 300여 명이 동원됐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한참 또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봉고차 20여 명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들 있다가 갑자기 싫고 이렇게 가버리지 않았냐.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얘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처음에 수사하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늘 다니던 학교 앞에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는데 누군가 아이들 유괴했다고 보기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건 무슨 미스테리 영화도 아니고 정말 감쪽 같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 너하고 원수져서 네 딸 뭐 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당시 강력반 막내였던 강 형사는 탐문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장소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 아이가 몇 번 놀러 갔다. 그 무렵 한 젊은 남자가 동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름도 잘 모르고 젊은 총각이 하나 산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강 형사는 하은이가 사라지고 4년 뒤 다시 그 소문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금 경력이 이제 붙으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해결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2005년에 다시 제가 제 파트너와 수사를 둘이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번 때라도 꼭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따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용의자는 2개월 동안 여행을 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행을 2개월간 다녀온 후 바로 군입대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죠. 당시 20대였던 남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던 나씨입니다. 2005년
나 씨의 존재를 알고부터 그의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한 강 형사. 어렵게 만난 나 씨의 첫 번째 아내로부터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우연히 이렇게 집 안을 청소를 하던 중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영화인지 알고 이렇게 틀었는데 그곳에서 이 용의자가 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